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시즌 8 먼데 2 대전. 이번 주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책 사랑꾼,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읽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테리 도일의 뇌과학과 학습혁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꿈을 나르는 책 할아버지.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 계속 강조해요. 아니 할아버지 맞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뇌과학과 학습혁명이라는 책을 읽어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거 보니까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네요. 예. 오, 번역도 하세요? 2013년에 번역했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이거 거의 망했어요. 그 출판사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번역할 때 유명 서적 아니면은 그 뭐 팔리는 권수만 그 부수만큼이 아니라 사전에 이제 얼마 받고 딱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팔리는 수만큼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음. 되게 많이 팔리지 알고 그렇게 했더니 거의 받으신 게 없다. 2년 만에 그 출판사가 거의 도산이 돼서 방한끼는 얻어주셨어요? 아마 다 해서 한 100만 원 받았나.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교보문고에서 그 인터넷 교보문고 평점이 좋더라고요. 별 4개가 있어요. 계속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리뷰는 달랑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분 그 리뷰 다른 거 보니까 출판사에서 선물 받은 책이었대요. 그러니까 구매는 안 하셨으니까. 이제 선생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가장 근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많이 읽어요. 교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다. 뭐 이런 리뷰를 좀 잘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이 테리 도일이라는 분이 저자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 책 쓰신 분보다 미국 출신 프로야구 선수 전 일본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소속이었던 그분이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뭐 학벌이 좋거나 경력이 화려한 분은 아니고 교사로서 그 특히 이제 난독증 학생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학습 이론이 잘못된 게 너무 많더라. 그걸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 학생들한테 기존의 방법들이 잘 안 통하니까 이게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책을 이제 찾아보고 이 뇌 특히 인간의 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뇌과학 책들을 쭉 사서 보다가 이제는 아예 그 원전 논문까지 다 읽으면서 이 사람이 뇌과학에 눈을 떴죠.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이 너무 잘못된 게 많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거의 뇌과학 전문가가 돼서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효과도 좋고 이거를 이제는 일반 학습 이론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사람이 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다가 지금 어느 순간 뇌과학 전문자가 되어버렸다. 네. 그런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제가 만난 게 2012년 참 번역했으니까 직접 만나 보셨겠어요? 네, 만났어요. 2012년 11월쯤에 그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그 게시판에 브레인 사이언스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뇌과학. 뇌과학. 그래서 나는 뇌과학 강의를 하는 줄 알고 거기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수업을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수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세미나. 아, 세미나. 하루 종일 하는 8시간짜리 세미나인데 이 양반이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 정도는 알아듣죠. 그 정도 강의는 못해도 알아듣는데 네. 이분이 이제 하루 종일 하는데 나만 그 시간 8시간 다 들었죠. 아. 왜냐하면 다른 교수들은 그 자기 시간 빌 때만 와서 잠깐 듣고 가고 그랬는데 한가하니까. 나는 뭐 백수잖아 그 당시에는. 교환 교수 뭐 이런 거 교환 하죠. 교수로 갔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다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친해졌어요. 아. 예, 계속 내가 질문도 하고 예. 또 쉬는 시간에 가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동안에 내가 그 학교에서 강의했던 방식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나도 이게 이론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이게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던 차에 이 양반 책에 그게 다 거의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이거는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하고 번역 계약 그러니까 맺은 게 있냐 그랬더니 출판사는 한국의 그 뭐 도들새김인가라는 출판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이 책은 아직 한국에서 번역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번역권을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출판사가 한다. 그 이제 출판사가 아마 이 책 보면 스타일러스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출판사에 자기가 연락해가지고 만약에 한국에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자기가 나한테 주겠다. 그 자리에서 이제 억셉트하고 사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레터가 왔더라고. 자기가 이제 회사에 연락해봤더니 한국에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번역을 해서 낸 책이에요. 네. 더 애착이 갈 만한 책일 것 같은데 교수님께는 네. 조금 전에 뇌과학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장이 바로 뇌 기반 학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 뇌가 학습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도 뭐 쉽게 그쵸.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학습 이론들도 이게 뇌과학이 최근에 급격히 발달했잖아요. 그 뭐 MRI라든가 그 특수 영상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거의 뭐 사람들이 뇌를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 심리,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은 대부분 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 이런 때 나왔던 이론들 이런 것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학습 이론을 만들어 놔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죠. 지금은. 약간은 비과학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짐작 내지는 보여지는 양상을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그룹핑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게 많았다라면은 그렇죠. 지금은 뇌에 흐르는 전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아주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는 뇌를 블랙박스로 놓고 자극을 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걸 실험을 해가지고 교육 이론도 그런 식으로 만든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블랙박스를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인지 과정, 학습 과정을 정확히 이해만 하면 아이들 개별적으로 그 아이의 뇌 구조가 어떤지를 이해해서 학습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학습이라는 것 자체를 정의를 달리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학습하면 보통 공부하는 거 뭐 외워야 그죠?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뇌 신경 패턴이 변화하는 거다. 학습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 안에 그 세포, 뉴런 세포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 그게 결국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이 양반은 학습의 정의부터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도 많이 설명이 나온 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 가소성이란 말이 조금 난해하긴 하죠. 네, 가소성. 네. 영어로 보니까 플라스틱서티? 뉴로플라스티시티. 예. 발음도 네. 어려워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가 소화할 때, 그 불 끌 때 그 소자예요. 그러니까 없앤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가가 이제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그런 가연성의 반대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뇌가 한번 학습이 되면 그대로 굳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거는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 플렉서빌리티 뭐 이렇게. 오히려 거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계속 플렉서블하게 말랑말랑한 뇌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기본이고 사람들이 그걸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굳어지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거를 유연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뇌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정된 뇌 안에 막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확장시킬 수도 있다.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뭐를 배우면 이 사람의 생각이 지식이나 이런 것이 이게 하나의 고형체처럼 굳어 있을 거고 그 지식은 그렇게 해서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경세포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끊임없이 변형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학습의 정의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 더 많은 거를 들여다보고 생각할수록 더 영역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을 잘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정관념에 자꾸 쌓이게 되고 그리고 고집만 세져요. 꼰대. 네, 꼰대. 그래서 책을 잘못 읽는 사람은 그 뇌의 가소성을 믿지 않고 그 고정성을 믿기 때문에 고형성을 자꾸 믿다 보니까 자기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더 강화하려고 든대요. 특히 논거 많이 제시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사람들 누구에 따르면 보면 짜증나요. 누구에 의하면 그죠? 그럼 괜히 들었을 때 주눅 들기도 하고 듣는 사람은 저 사람 공부 많이 그리고 했나 그 사람은 보구나. 온갖 증거를 들이대요. 책에 뭐 어디에 무슨 책에 나오고 유명한 사람 이름 대면서 이거에 의하면 어떻고. 강신철의 모델링 이론에 따르면 하면서 근데 그 모델링 이론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알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머리가 되게 말랑말랑하게 돼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소성 얘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학습의 새로운 개념은 아까 뭐 뇌신경 패턴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원래 학습 상황과 다른 상황이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학습 능력이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 가면서 과거의 지식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학습의 효과다. 이렇게 학습의 정의 자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곧 학습의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지식이라도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그걸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진짜 학습 능력. 그게 또 하나의 새로움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아그라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심혈관 약으로 개발했다는데 그게 나중에 발기부전에 더 효과가 있다는 거에서 이렇게 특화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됐던 한 가지가 새로운 환경에서 전혀 다른 결과물로 도출되는. 그렇죠. 네. 그 저번에 미디어에 의해서도 그런 얘기 좀 했는데. 네네네. 기억 안 나죠? 모릅니다. 저 방송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뇌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 그 티처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제 학생이 배워야 되는 네. 거죠. 선생님이 학생이 가르쳐주는 배워야지 거는 교수가 과정인 자꾸 거지. 강의를 하려고 덤비면 안 된다. 그래서 요새 뭐 우리 학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자기주도적 학습, 그다음에 플립드 러닝 뭐 이런 다양한 학습법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뇌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철학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통적인 수업 현장, 뭐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생님의 강의 위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이고 많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말은 자기주도형이라고 하지만은 학생 입장에서 뭘 해야 될지 자기 잘 주도적 모르겠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라고 해놓고 교수가 그걸 끌고 가요. 시켜서. 네, 이 책은 어쨌든 아까 이제 리뷰에서도 있었지만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이제 추천이 있었고 뇌 기반 그리고 뇌 기반 학습에 대한 그런 정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해 실력이 느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가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려면 학생 스스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자기가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해야지 이거는 학점 받기 위해서 뭐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런 식의 피동적 학습이 되면 그러면 이게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죠. 하기 싫죠. 공부도 재미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 프리미어 배울 때도 이 방송을 만들고 싶으니까 학원 같은 데 안 다니고 이거 잘하는 학생 자기가 알아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하루만 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며칠이면 뛰어요. 그거를 학원에서 있겠습니다만은. 억지로 자격증 따려고 그렇죠. 배우면 처음부터 뭐 1단계 몇 달을 뭐 해도 잘 이러면 못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기가 중요한데 이제 이 양반은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인간은 원래 학습하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책이 나왔었는데 고미숙 박사가 쓴 책 중에 호모 쿵푸스라는 책이 있어요. 쿵푸스요? 쿵푸스. 그러니까 그 쿵푸스가 중국말로 쿵푸가 우리 그러니까 한자로는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하는 인간. 아니, 난 쿵푸 해갖고 쿵푸 팬더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무협 영화에서 쿵푸 그러면은 네. 중국 무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중국 무술이 사실 공부예요. 같은 말이에요, 네, 쿵푸가? 같은 말이에요. 아, 그럼 쿵푸 팬더는 바꿔 얘기하면은 권법하는 무술하는 팬더도 되지만 공부하는 팬더. 그렇죠. 네, 학습 팬더. 우리 그래서는 근데 이제 한자 공부를 이 학습하는 걸로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중국에서는 이중 뜻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학습하면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해줘요.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거는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것들은 다 잘하는 짓. 잘한다는 게 뭘 위해서 잘하냐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거에는 보상을 해줘요, 뇌가. 그 보상 기제가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그 도파민이 나오면 머리가 환상적으로 바뀌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섹스를 안 하면 멸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극한 기제를 뿜어주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학습도 이게 학습을 못하면은 멸종을 하니까 학습을 해서 그 적에 잘 대응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거 안 먹고 그 좋은 거는 계속 반복하게 하고 이게 학습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학습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 기제 도파민을 쫙 뿜어주는 거가 우리 인류가 이제 진화 과정에서 학습이 그런 기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쿵푸스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 와서 이 교육이라는 게 그런 즐거운 삶의 그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시험 보기 위한 그렇죠. 사회 도구로 계급 사회에서 조금 더 나은 그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렇죠. 예, 시험이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설립한 게 이제 뭐 1090년인가? 서기 1990년인가? 1990년이요? 1090년. 네. 그게 볼로냐 대학이라고 이탈리아에서 첫 대학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세니까 신학 대학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대학을 설립한 거는 엘리트를 양성해서 통치자들이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을 키우려고 대학을 처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교육이 변질된 거죠. 교육의 목적이 즐겁게 살기 위한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성취하기 위한 출세 수단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뇌진화가 방향이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의 도구로 변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학습 그러면 벌써 머리에 스트레스부터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심하죠. 그 맞아요. 입시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거. 요즘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네. 전 세계 나라들이 맞아요. 그런 것 일본도 같아요.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갈수록 어느 나라들이 나라들도 우리나라 그런데 교육이 좋다고 뭐 본받아야 된다 이런 나라들 많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일시적 성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금 테리 도일 선생님이 쓰신 이 책에서는 그 네. 학습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뭐 시험 잘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보다 많은 걸 또 재미있게 자기 필요한 만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전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맞아요. 같고요. 그러니까 교사나 교수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학생 배우는 사람도 우리 뇌가 어떻게 학습하도록 그 진화되어 있는가 원리를 알면 공부의 방식도 바뀔 거고. 그럼 어떤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네, 운동을 하는 게 우리 노동이라고 보통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노동 개념도 산업시대 생긴 거 알죠? 네. 일하는 게 노동 뭐 하는 건데 그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이 뇌에서 활성화가 돼요. 뇌가 되게 활발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학습이 잘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봤나요? 그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서 러닝머신 뛰면서 네.
책 보고 있는 사람들. 그거 되게 공부 잘 되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보통 그런 거 뛰면은 뭐 이렇게 방송을 듣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놀이삼아 하는 거 같죠. 네. 근데 그거 고시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거 가지고 그게 그것도 체력이 돼야죠. 숨 차면은 생존 본능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야 빨리 그거- 덮어라. 그렇게 미련하게 하면 안 되고 속도 조절을 네. 해서 힘이 안 들게 하면서도 몸은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하버드대 교수들이 그 실험을 해가지고 학습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러니까 몇 개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롤링 볼 있죠. 네. 공을 그저 풍선 큰 거 애들을 그 책상과 걸상을 다 없애고 그 공 위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럼 몸이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또 재밌으니까 방방 이렇게 뛰기도 굴러가기도 하고, 엉덩이로.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학습을 하니까 그냥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학습이 그거 훨씬 좋다. 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움직이면서 학습하는 게 그 효과가 좋다. 이거는 우리 진화 과정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사냥하고 일하고 밖으로 다니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애들을 한동안 지금 미국도 아직도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체육을 이건 공부에 방해되는 걸로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아마 그 체육 시간에 뭐 그러니까 자습하고 60년대 70년대에는 아침에 그 운동을 시켰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피곤해가지고 오히려 졸고 그래서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도 줄이고 그 PE라고 그러죠. 그 네. PE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이렇게 넣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럼 학습 효과가 좋아졌냐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 테리 돌 선생의 그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체육 시간을 오전에 일찍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아주 세게 그 뛴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시킨 다음에 학습을 하면은 그 학습 효과가 훨씬 좋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학습 능력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례로 들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이 책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그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감각을 많이 좀 활용해야 된다. 교수님 조금 전에 체육 얘기도 하셨지만은 저는 그 대목이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인상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코카콜라하고 설탕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 책 많이 읽으셨네. 그러니까 오센틱 러닝이라는 게 네. 나오는데 그것도 일종의 학습 동기 유발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학습 우리말로 한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이거를 사회에서 어떻게 써먹는지를 알면 그 공부 하지 말래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 그러니까 5가지 정도를 여기서 제시를 해요. 네. 그게 우리 뇌의 이제 그 생리적 어떤 특성을 보면은 우리 몸에 피의 한 4분의 1을 뇌가 다 소비하고 그 얘기는 물을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엄청 소비합니다. 우리 뇌가. 그래서 물을 아예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들고 다니면서 먹을 정도로 물을 자주 먹어야 뇌가 활성화돼요. 물을 많이 마시는 네. 게 좋다. 뇌 활성화를 네. 위해서. 두 번째가 산소. 뇌가 산소의 거의 30%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 그 소비를 이 뇌가 거의 30%를 해요. 산소에 많이 노출되면 그만큼 노화도 빨리 진행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화되기 전에 공부를 하면 네. 노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산소가 많이 공급될수록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 더 잘 그 불타오르는데 대신에 네. 그 생명 그 뭐랄까 지속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일찍 사멸하게 된다. 근데 저를 보면 안 그렇다는 거 알잖아요. 아직 젊으시니까 봐야죠 뭐. 네. 하여튼 뇌는 산소를 엄청 네. 많이 소비하니까 그 이 방송을 듣는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 공부방을 폐쇄하면 안 된다. 아, 겨울에도
난방 때문에 문을 꽉 닫지 말고 산소 공급하는 그 정도의 창문은 열어놔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산소 공급이 활발하게 돼야 그렇죠. 학습 효과가 올라갑니다. 물과 산소 그리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에는 수면. 잠. 네, 잠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일반 상식이 잘못된 게 많은데 옛날에 3당 4랑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4당 5랑 무슨 3당 4랑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였고 지금 뭐 그래도 일반 사람들도 그 잠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뇌가 이 처음에 학습을 하면 그 우리 컴퓨터로 치면은 램 네.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장기 메모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이 뇌 앞에 그러니까 이마 쪽에 있는 그 워킹 메모리에 임시 저장이 돼 있다가 이거를 잘 때 장기 메모리를 집어넣어요. 그걸 해마라고 하는 놈이 하죠. 근데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장기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단어 분명히 외웠는데 며칠 지나면 까먹는 것처럼. 다 까먹죠. 그 뭐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곡선 그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얘기를 28분 정도 지나면은 반감합니다. 그 28분밖에 안 걸리는 건데 네. 그 아까 미디어의 한참 전에 거를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돼요. 음. 자꾸 잊어먹을 만하면 반복하고. 근데 이게 한 번 학습된 거가 2번 학습되면은 그 빨라지겠죠. 망각곡선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28분 만에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없고 맞아요. 점점 이거 했지 하면서. 이게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한 7번 정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한 7번 정도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하면 주기적으로 그러면 영원히 기억이 돼요. 장기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런 학습 원리를 좀 알고 자, 근데 그러면, 그런 그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게 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 그다음에 공기, 산소. 그리고 수면. 수면. 네, 2가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운동. 아까 운동. 얘기했던 네. 운동이 학습에 효과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코카콜라 얘기했죠. 네. 설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필요한 게 5가지인데 이제 4가지 얘기했고 마지막이 글루코스, 포도당. 글루코스가 우리 뇌에서 엄청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왜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한테 그 엿주는 거 그게 과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단 거를 많이 주고. 먹으면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사탕 하나 정도 먹는 거는 뇌 활성화에 도움됩니다. 보통 엿주는 거는 책 달라붙어라.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많이 미신적 했지만 의미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야, 우리 조상님들 정말 네, 대단하신 것 아주 같습니다. 똑똑해요, 우리 조상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먼데 이 대전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강신철 교수의 30분 만에 읽는 책을 듣고 계십니다. 스스로 할아버지라고 하시네. 그럼 방금 전까지 교수님이 이제 그 학습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을 한다 쳐요. 뭘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학자에 따라서 이론이 많을 수 있는데 이 테리 도일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미시간대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4년 동안에 뭘 배워야 되는지를 아예 12개 항목으로 이렇게 그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서 모든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그걸 지침으로 삼고. 근데 그 상징적이지 실제 그렇게 다 이루어져요. 근데 보통 우리 그렇게 어디 노력을 가도 하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으면 안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표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가까워지겠죠. 어쨌든 네, 그 12가지.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하긴 그렇고 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학습의 정의를 다시 할 때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자기의 지식을 새롭게 적용하는가. 그래서 다양한 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학습을 할 때 같은 지식이라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 사례들을 많이 찾아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현실에서. 그죠? 그러니까 실용적 그 적용 능력 이거를 되게 강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학습법이든 강조하는 게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판적 사고를 시비 조금- 건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비판적 들어서- 사고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수가 네. 얘기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반하는 얘기를 하면 음. 그거 건방지게 내 말에 그 반기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자네가 아직 배움이 짧아서 뭘 몰라서 하는 소리일세 네.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비판적 사고가 없으면 창의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교육에서 그렇다고 이거 미국을 교육을 뭐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네. 걔들 장점 중에 하나가 서로 막 그 동료들 간에도 비판하고 부하가 상사를 비판하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디베이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디베이트가 그래야지 상당히 생산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건데. 나오고 잘못된 걸 미리 막을 수가 있고. 싸움 나는 게 아닌데. 맞아요. 음. 근데 우린 꼭 싸운다고 그래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를 주어지고 이거 어떻게 풀래? 근데 그 문제는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문제. 이런 걸 계속 제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습자도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학습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 교육에서도 이제 팀워크나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주는 경향이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해요. 거의 주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네, 공부를 방관자 혼자 따로 하게 하면 안 있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authentic learning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학습. 그래서 실무에 적용하는 예,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왜 우리도 워라벨 이런 말 하죠. 네. 네, 워라벨. 그게 공부에만 집중한다고 머리가 그 학습 능력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것과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그걸 어떻게 적절히 시간 배정을 잘 해나가는가. 그걸 본인만의 스타일로 그 바꿔나가는 게 훨씬 학습에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운동도 포함될 수 있겠죠. 적절한 운동과 잠과 학습 이런 거를 병행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과정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마지막이자 10월 첫째 주 먼데이 2 대전 30분 만에 테리 도일의 뇌과학과 학습혁명에 대해서 좀 읽어드려 봤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번역을 자임하신 이유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을 오늘 청취자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만한 그 분명한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네. 얘기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제가 독서 운동하면서도 그 회원들한테 늘 강조하던 말인데 좋은 책은 고전이 좋은 책이 아니다. 필독서가 좋은 책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책이 진짜 좋은 책이다. 아주 얇고 뭐 시시한 작가가 썼더라도 내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뭐 20몇 년 동안 강의를 했으면서도 이 사람의 학습법을
실제 그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보니까 확 다르더라. 그래서 나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반성하게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선생님들이나 이런 뭐 대학에서 교수 이런 분들 또 강의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그다음 처음엔 평교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쓰고 이렇게 뇌과학에 그러니까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수용을 했다면 이런 책을 쓸 수도 없었고 이런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교과서 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원전처럼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고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이분이 바로 다음 연도에 또 책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양반은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진짜 학습 태도가 아니겠는가. 무슨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진짜 뭐 지고의 진리고 어디 책에 있는 거는 이게 진짜 원전이고 이런 식의 사고를 바꾸고 이건 다 또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이 책을 읽으면 그러면 상당히 우리 삶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수업 현장에서 적용하시려면은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 이 눈에 금방 팍 띄게끔 빠르게 변화하진 않잖아요. 그 그렇죠. 과정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인내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